이 주말 동안에 여러 이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청래가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뭐 테러 모의를 당했다고 하면서 또 호들갑을 엄청 떨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봤던 패턴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도 무슨 뭐 테러 위협을 당했다느니 뭐 방검복을 입었다느니 난리를 쳤는데 뭐 사실 실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온 게 없어서. 근데 이번에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뭐 수사 의뢰하고 막 이 좀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게 또 특정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거 다른 어떤 반대 진영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분들이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이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톡방에서 정청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천 관련된 불만들을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암살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명청대전 계속 촉발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 뭐 테러를 당할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막 유리 깔고 했어요? 막 유세를? 아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공격하려 그런다는 건지를 네. 밝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그냥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밝히고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실제 그 실체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쪽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개딸들이 저거 정청래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모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계속 그 실체를 갖다가 있는 듯 없는 듯 얘기하면서 네. 마치 김상욱이처럼 그냥 네. 방검복만 부각시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예. 그 이재명이하고 김상욱이하고 이 정청래하고 내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이재명이하고 김상욱이는 지긋들이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주의를 끌고 또 유세할 때 사람들 좀 적게 모이는 거를 그럴듯하게 포장도 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김상욱이는. 네. 근데 정청래는 지가 후보가 아니잖아. 아, 그러네요. 그렇죠. 당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청래는 지가 지금 이 판에 노이즈 마케팅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때는 실체적인 그 위험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하. 그렇죠? 김상욱이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어느 날 지가 갑자기 뭐 누가 습격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방검복 껴입고 다닌 거지. 이른바 자작극. 그런데 이번에 그 정청래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커뮤니티에 그런 그 쩔레 암살단 모집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쌀벌해요. 그 좌파것들끼리는 정청래를 쩔레라고 그러더만. 맞아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쩔레 그 암살단 모집 막 이런 식으로 뜨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지. 여긴 진짜 한다. 아니 진짜 할 수도 있다. 하지 할 않을지는 수도 모르지만 있다. 네. 적어도 암살 위협의 실체는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민주당 당사 앞에서 막 수박 깨기 하면서 과격하게 싸웠던 것이 또 개딸이라고 분류되는 그렇죠. 분들이죠. 그래서 예. 이 정청래가 이 경우에는 지도 뭐 한때 그 이름 날리는 뭐 이런 이 좌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또 살기도 좀 많이 살았잖아. 60 넘게 살았으니까. 네. 그래도 이게 지도 곧 당대표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대선 후보 나가갖고서 뭐 정권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그 꿈을 갖고 있는 자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겁이 날 거예요. 아. 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네. 또 이재명이나 김상욱이랑은 좀 다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정청래가 이런 말도 했어요. 반성하면은 선처를 호소하겠다 그랬어. 모의한 사람들에게. 예. 근데 저게 테러 아니에요. 네. 지금 제1호 국가공인 테러 1호 사건이 저기 가덕도 사건이에요. 예. 그 대법에서 재판까지 끝난 사건을 저것들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해 갖고서 재수사하는 TF 구성했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 그 배후로 지목이 돼 갖고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 테러 사건은 그야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발본색원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정청래 입에서 갑자기 선처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이고. 그럼 이게 뭐냐면 제2의 드루킹 같이 보이는 거야. 저것들이 우파 건 줄 알고서 그냥 질렀다가 결국은 김경수 잡고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저게 분명히 암살, 테러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좌파 것들 같아.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더군다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막 원래 통상적인 예. 테러 사건 수사하듯이 하면 끝까지 가면 이재명이 아이고,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재명이 예. 참고인으로 조사받아야 되는 네. 거야.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정청래가 딱 손절하고 아하. 반성하면은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할 정도로 네. 급하게 못하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그 실체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재명이 김상욱이하고는 양상이 다르다. 완전히 아하. 양상이 다르네요. 정청래 쪽에서 또 이제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인 거 알면서 나 이런 위협을 정치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약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난폭한 지지자들에게 내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근데 저는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민주당 지지자인 것만은 어쨌든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위협의 아닌 것 세력들이. 같아요. 예. 그동안에 양상을 보면은 김민석이 이제 그 뭐 김어준이 그렇게 자기 뭐 허위 사실을 하고 뭐 했다고 했을 때 뭐 네.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용서하겠다부터 얘기해요. 어허. 자기네 편이거든, 자기네 쪽이거든. 네. 일단 그렇지. 그냥 그 실체를 까는 순간 바로 그냥 범죄가 성립해 버리는 그런 식이니까 바로 그냥 용서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도 제가 들을 때는 선처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반성을 호소하는 거 같아요. 예.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한테 반성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분명히 테러의 주체나 위협의 주체는 민주당 쪽이다. 네. 근데 이 좌파 것들 보면 말이에요. 이제 이 경우에 그 정치적 효과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약해 보이는 쪽이 손해봐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이재명 똘마니들인지 개딸들인지는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쨌든 정청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 네. 그다음에 정청래는 굳이 따지면 이 구도에서는 피해자잖아. 네. 근데 이 피해자가 막 길길이 날뛰어야 되거든.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것들이 테러를 감히 나를 막 이러고 나서야 되는데 갑자기 선처해 주세요. 반성해 주세요. 선처할 경우 이렇게 되잖아. 납작 엎드려 버린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좌파 진영의 그 독특한 정치 문화가 있어요. 약해 보이면은 가는 거야. 아하. 약해 보이면 그냥 무차별. 근데 정청래 이러다 간다니까? 아이고. 지금 보세요. 이 어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정청래가 유세를 못 나가잖아. 그런데 원래 좌파는 네. 아이 지것들이 오라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가는 거야. 예. 내 당대표인데 말이야. 하고 언제 가 그러면 지것들이 어떡하겠어. 그럼 네. 후보라도 끼적끼적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청래도 지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개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 그것들이 쫙 와갖고서 어쨌든 으쌰으쌰하고 해서 뭔가 정청래가 전국 선거를 주도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는 거거든. 네. 그래야 지가 대선 전당대회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지가 이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뭔지 몰라도 뭐 약점을 잡혔는지 네. 아니면 정청래 실력이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의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에서 호남 지지율이 14.3%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에 정말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청래가 사실 억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급박하게 제명 조치를 하고 아예 그냥 피선거권 그 민주당 출마를 막아버렸던 김관영 지사가 지금 전북에서 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김관영이가 이원택이를 이기고 있어요. 네, 스트레이트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기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의 파란인 건데 김관영 지사가 지금 당선되면 정청래 정치 생명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고 친명계에서 그래서 김관영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정청래가 확실히 조금 궁지에 몰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정청래가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는 이 정청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실제로 좀 약해 보이잖아요. 예. 이것의 진짜 원인은 저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비관적 전망. 아하, 불안감. 네. 네. 지금 우리가 전부 선거했지만
뭐 전북이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기지 그래도 예. 뭐 김관영이가 이겨도 무소속이지만, 뭐 네. 원래 지구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선거 이긴 그 다음날 복당 신청할 테니까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전국 판세에서 한 2달 전까지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경상북도 빼놓고 다 이긴다. 맞습니다. 뭐 의기양양했죠. 그렇죠. 네. 15대 1이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아니잖아. 네. 우리 대자유청 여론조사 주말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 오늘 발표했는데 당 지지도가 있잖아요. 네. 민주당 41, 국민의힘이 38이야. 어허. 네? 네. 그리고 딱 붙었네요. 예.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지역적으로 가면 서울도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예.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법정 선거도 시작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바짝 붙었고 골든 크레스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 부분 이 선거 때가 되면 당마다 당 대표는 하루에도 몇 개씩 여론조사 비공개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조사 보고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쥐가 선거 전략을 수정도 하고 할 텐데 네. 지금 굉장히 그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조사를 정청래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하, 민주연구원에서 받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청래를 완전히 길을 빠지게 만드는 음흠. 주요 원인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오호. 실제 저는 정청래가 네.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오빠 하고 저는 되게 지지하거든요. 정청래. 할거 진짜 잘 많이 했어. 정청래를 이번에 뭐 정청래 나온 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 못 뽑아서 제가 아쉬울 뿐이지. 열심히 잘하더라고.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이미 지금 저는 사실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그래서 좀 실망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뭐 이거 반성 호소하고 막 그래가 좀 실망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만의 해안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틀 동안 울릉도에 가 있을 일이 아니지. 더 열심히 바지런하게 뛰어다녀야지. 거의 네. 피난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울릉도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최근에 정청래 기사 제가 본 거라고는 울릉도 간 거랑 네. 이번에 자기 그 암살 모의 당했다고 한 거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장동혁 대표가 또 굉장히 위트 있게 또 받아쳤거든요. 정청래가 이런 얘기하니까 암살 모의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죽음이 떠올라서 무섭다. 또 이런 얘기 애들로 표현했지만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관련자들부터 이재명 주변인들 6명이 사실 몇 년 동안 사망을 했단 말이죠. 정말 미지의 이유로.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떠오른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고 여론조사 하나만 짚어보자면은 실제 시중 여론조사에서도요. 지난주 발표된 금요일 한국갤럽에서도 서울이 40대 40으로 딱 달라붙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도 3%포인트 격차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서울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네.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서울은 오세훈이만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오세훈이가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이거 선거운동도 못 해주겠고 찍자는 소리도 못 하고 그런데도 지금 조사는 그렇잖아요. 서울은 붙었고 근데 네? 후보는 약간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약간 좀 같은 쪽 조사는 아니라서 이해와도 박사님 후보 책임이죠. 뭐 그러면. 지금도 하여튼 이 오세훈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고. 아하. 정당 조사는 일단 달라붙었습니다. 후보 간 조사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원호 쪽 악재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원호도 정원호인데 청와대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삼성 파업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파업을 주도했던 삼성 그 노조의 부위원장이 분사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에 올리면서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무슨 코스피 내가 5천 만들어 줄게. 요거 있잖아요. 8천인데 5천 만들어 줄게. 삼성전자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그거를 해가면서 지금 정말 일촉즉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재명이 나와가지고요. 기본권도 뭐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강경 카드를 또 들어섰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오죽하면 이재명이 그런 소리를 할까 싶습니다. 완전 강경한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실 좀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했던 거는 물론 이제 뭐 걱정은 되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국내 경제에서의 비중이라는 게 엄청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 국민들이 황당했던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재용을 비롯해서 사장단이 사과를 하지? 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삼성의 기조는 똑같았습니다. 어떤 이런 뭐랄까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억제할 수도 있었던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사실은 뭐 예고된 것도 아니고 전혀 분위기 없이 갑자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그 사장단이 갑자기 사과를 한다. 저는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상 정부가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앞에 나와서는 이제 욕먹을까봐 이재명이 지금 인기팔이 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노조도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노조를 무서워하죠. 자기네들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그 경영진을 갖다가 압박해서 결국에는 너희가 숙이는 모습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단서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에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노조의 뭐 블랙리스트를 삼성이 만들어가지고선 그거 한 걸 경찰이 수사한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 뒤로 곧바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삼성 경영진에 대한 팔비틀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에 어떠한 파급을 덜 미치는 쪽보다는 오히려 노조의 이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우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배를 갈라면 황금을 와장창 배를 갈라서 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우하니까 어린 생각에도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겠어. 설마. 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세상에. 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었는데 진짜 바보들이 있어. 분사가 뭐야 분사가. 어? 회사 없애버려야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네. 저것들이야말로 정말 황금알 낳는 거의 닭 배가르게 했다고 하는 것들이지. 저는 정말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기업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삼성은 특히 그 오너십이 그 갖는 그 권위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이재용이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한동훈이가 고집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재용이가 감옥 간 데 대한 모든 책임을 그 경영진 전체가 공동으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앞에서는 진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이건희 때는 더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저것들이 노사 협상을 하다가 이제 뭐 총파업 국면으로 갔는데 이거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만이 물꼬가 트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삼성그룹 내에 어떤 자도 그렇게 조언을 못했습니다. 그건 삼성의 이 그룹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감히 삼성의 무슨 부회장이 무슨 계열사 사장이 어디 감히 그러니까 이재용이를 우선 만날 수가 없어.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그 이재용이가 갑자기 국민 앞에 나서갖고서 고개를 숙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 내에서의 어떤 고언이나 충언으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삼성의 행태나 이재용의 행태로 봐서. 그럼 누군가가 바깥에서 팔을 비튼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말고 또 있겠느냐. 더구나 이재명 정권은 오늘부터인가 3,600만 명한테 돈 풀었잖아요. 그렇죠.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네네. 2차 지원 시작했습니다. 3,600만 명이에요. 오늘부터 돈을 푸는데 내일 모레 삼성이 총파업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네. 그래갖고서 한 100조가 손해봐. 그리고 이게 총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코스피는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선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코스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삼성 총파업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더구나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대단한 노력과 결단으로 이재용이가 나서가지고서 사과를 둘 다 이재 들어가네. 그래가지고서 마침내 삼성조가 타협을 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타협을 했다. 그래서 총파업의 위기를 넘겼다.
이건 뭐 이재명이하고 이재용이가 함께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하. 이런 그림을 이것들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네. 이 정도 되면 노조도 야 대체 전체 그림은 이런 정도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세게 버텨야 돼. 더 막판까지 가지고 가야 타협도 극적인 효과가 생겨. 아하. 이 정도 그림은 좌파 것들이 잘 그리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보여지는 그림으로 봐서는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이것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오, 실제로 오늘 이재명의 메시지를 보면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다. 뭐 그걸 네. 아는 사람이 노란봉투법을 또 공포를 했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논조가 바뀌고 또 사과가 이어지니까 전 또 딱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반도체가 역대급 성과인데 기업 오너가 나와 사과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그림인데 이게 극적인 어떤 이 타협의 대타협의 효과를 가지고 이 주식의 어떤 효과를 최소화하고 좀 선거에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그 이재명의 기존 발언이 또 있잖아요. 예. 기존에 이제 노조도 이제 뭐 국민 눈치 좀 봐라라는 그러니까요. 취지의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유, 반노 그냥 바로 공장에 불 지르죠. 예. 노조가. 그런데 뭐라 그랬냐? 네. 이건 LG 노조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예. 슬쩍 그 얘기는 맞지만 우리 책임은 아니야라는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삼성 노조가.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또 발끈하고 뭐 노노 갈등이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실제로 이 뒤에서 이야기는 전부 다 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하. 특히 정부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이미 삼성 노조로 들어가고 있고 그 삼성 노조가 어떻게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지도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사후조정으로 조정권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30일간 어떤 형태의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못하게 중단시킨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노위가 중재 들어가잖아요. 이 중재하는 상당한 강제성을 갖고 중재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중노위가 지긋들이 이재명이한테 사전 사후 보고하고 결제 안 받고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상대가 삼성인데. 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것들이 다 짜놨어 지금. 아하. 다 짜놨습니다. 다 짜놨는데 유일하게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거 우리가 이거 완전히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뭐야? 나 그런 거 못해라고 발끈할 노조의 강성파돼 있어. 이것들이 유일한 변수로 지금 남아 있어요. 아하. 네, 실제로 이게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민노총의 반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기득권 노조다. 이 말에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측 노측만 있는 게 아니라 노측 중에서도 기득권 민노총 노조가 있고 한국노총이 있고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실 뭐 조합원 뭐 지위는 고사하고 뭐 이제 뭐 노동권도 보장 못 받는 약자층 노동자들이 있다. 굉장히 비토가 크단 말이죠. 주말 동안 이 삼성노조 부위원장 발언 때문에 정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긴급하게 숲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의 또 논조가 좀 더 나갔어요. 기본권도 제약될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 제약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취지는 좀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거 간단한 겁니다. 예. 경제적인 계엄이죠. 특단에 조치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긴급 재정명령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면 예. 그 비상 그 명령권이고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비상계엄 내란이지. 아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팀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주된 업무는 이제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04년이었으니까 한참 됐죠. 노조 탄압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실제 주가 됩니다. 인사 관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노조가 없었잖아요, 삼성은. 거기서 이제 그 원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뭐가 있냐면 삼성은 백도 하지 않는다. 백도 하지 않는다. 아 그럼. 삼성이 일단 정하면 가는 겁니다. 네. 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볼 땐 백도가 보인 거죠. 예. 갑자기 나와서 다 사과를 해. 그렇지. 어. 이재명이가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아하. 사실은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무슨 정전돼 가지고 한 5초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그 규모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 다 그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돼버리고 네. 그렇게 돼서 엄청난 그 피해까지도 감수하겠다. 왜 삼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있는 파업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휘둘릴 거라는 걸 알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경영진은 그냥 고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재명이 팔을 비튼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정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그림은 뭐냐 그러면 이재명 그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를 끌어들여서 노조를 설득하는 대통령의 이미지 아하. 이런 걸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주가 내가 방어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가 살렸다. 아이고. 내가 노조하고 이렇게 설득 이끌어냈다. 그 정권 유지를 노조랑 손잡고 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아하. 차베스가 그 짓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얘네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나라에서 제일 센 게 군, 그다음에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노조 이렇잖아요. 아. 그 군은 지가 장악했고, 그다음에 노조랑만 딱 야합을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패트론 클라이언틀리즘이 완성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을 해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노조는 엄청난 이 기업 노조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공익재단의 거의 전부를 노조가 갖게 돼. 네. 그러니까 노조가 모든 곳에다 투자를 해. 아하. 그래서 완전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야. 정권과 짝짝이가. 네? 아하. 지금 이재명이가 삼성 노조나 민노총하고 민노총하고는 워낙 오랫동안의 유착 관계였잖아. 맞습니다. 이 좌파 것들이 여기에 삼성 노조하고도 이런 식으로 딱 유착이 되면 진짜 강력한 이 남미식의 파퓰리스틱하면서도 패트런 클라이언틱한 이런 정권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림 좋네요. 이재명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지금 사실 그 정권이 좀 정말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노란봉투법이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노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고 사측의 방어권을 박탈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기업 경영권에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네들이 선심 쓰듯이 이렇게 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도 좀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에서 정말로 한 12시간만 파업해도 네. 그 손해배상액이라는 게 예, 그렇죠. 그 노조를 10번을 분쇄시키기도 남을 정도의 조 손해가 단위로 가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손해가 정말로 예. 그런데 이걸 미리 막 예견을 해가지고 이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하. 근데 이 노조에 관한 한 네. 우리 자유파는 사실 좀 반성해야 돼. 아하. 왜냐면 노조를 잘 몰라. 지금. 근데 보세요. 드루킹 일당들이 문재인이 도와갖고서 정권 탈취했을 때 네. 그때 이것들 문건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국민 연금의 그 주주권을 행사해 갖고서 완전히 무슨 국민기업처럼 만들고 경영권을 탈취한다. 그거 지긋들이 거기 들어간다. 자기 세력들이. 막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맞습니다. 얘네는 수십 년 동안 이 노조운동을 통해서 뿌리가 굵어진 자들이에요. 지금도 종북주사파 전체 세력 중에서 제일 조직화되어 있고 제일 잘 움직이는 세력이 어디냐? 그리고 민노총이잖아. 아하. 정교조 민노총을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정교조도 민노총 중에 한 지부예요. 예, 그러니까 민노총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민노총 출신들이 지금 정권에 요직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노조를 너무 잘 아는 거지. 그 생리도 잘 아는 거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쥐고 흔들 수 있냐. 또 계산이 빤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네 이익도 좀 챙기면서 이재용의 체면도 적절하게는 살려주는 무슨 절충한 방법이 없겠냐. 컨티전시 1, 2, 3 쫙 나와 있는 거야 이미.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그 극적 타협의 어떤 시나리오 같아요. 이재용이가 먼저 고개 숙이고 그 네. 노조도 네. 야 이재용이 우리 고개 숙이게 했잖아. 그리고 이재명이가 나서서 적절히 중재하듯이.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전 국민들은 삼성 노조 파업하면 큰일 나는데 100조 날라가는데 네. 막 그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극적 타협이 선거 앞두고서 딱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그림만 딱 놓고 보면 네. 이재명이 오늘 얘기한 그 발언을 빼고 얘기하면은 예. 사실은 이재용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준 게 돼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봉을 이재용한테 줄 생각은 없는 거야. 맞습니다.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경제의 핵심 축이 우리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특정 세력에 이용당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대만 언론들 보도하는 거 보니까요. 대만이 지금 반도체 2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의 아성을 본인들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기대감에 차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 이건 김치국부터 정말 마셨네. 그렇게 안 될 거다. 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예. 언론이 잘 모르. 삼성이 안 되면 지금 딱 주식시장 코스피 연동 ETF 지지율 상품 팔고 있는 게 이번 정권이잖아요. 코스피 부흥회 하면서 경제 잘 되고 있다고 착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분 전망해 주셨습니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여론조사 우리가 아까 얘기해봤잖아요. 제가 부산은 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조원 CNI에서도 서울 지역도 오늘 2% 차이로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2월에 막 오세훈 시장이 괜히 막 대표 괴롭히고 막 사퇴하라 마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한테 더블 스코어 밀렸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지금 딱 2달 반 만에 타이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어렵게 왔어요. 그냥 안 싸웠으면 될 거를. 아무튼 서울로 따라왔는데 부산만 지금 이 단일화의 늪에 빠져 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한동훈 단일화 얘기를 부산에서만 계속하고 있고 그 결과 부산시장 선거만 지금 혼자 나 홀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어제 그 채널A 여론조사 보니까요. 박형준 시장을 보수층이 60%밖에 안 찍습니다. 59%만 보수층 중에 박형준 시장을 지지한다. 보수층 23%는 전대수를 지지한대요. 전대수는 80% 몰빵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흡혈귀한테 지금 피 빨리고 있다는 거를 좀 빨리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낀 것 같은데 네. 이 만시지탄이죠. 아이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은 있어요. 예. 옛날에 SNS 뉴미디어가 없을 때는 네. 아무리 우리가 구전을 해도 하룻밤 심리 가기 어려웠다 그랬어요. 네. 4km. 부산은 그래도 특히 동서로 길쭉해가지고 이걸 구전으로 한 바퀴 돌라 그러면 옛날에 한 2주 걸렸어요. 부산이 네. 참 그래요. 맞아요. 지형이 산이 쫙 어. 이렇게 예. 산으로도 있고 좌우로 길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방향이 문제야. 방향 문제인데 이건 박형준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대자유청이 부산시장 경선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도 왜 처음에 주진우가 많이 앞서갔잖아요. 네. 근데 주진우는 이게 한동훈 똘마니라는 그 이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걸 주진우가 제때 해명을 못했어. 음. 우리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진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똘마니라고 하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그럼 박형준이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대자유청이 박형준이 불러다가 공동 토론을 했어요. 네. 그 직후부터 박형준이가 힘을 받기 시작해서 역전시켰잖아요. 네. 아니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박형준 후보의 스탠스 보여줬던 스탠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심지어 질문에 윤어게인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손색 없는 답변을 했어요. 그 언어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모여있는 애국 시민들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걸 너무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박형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박형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이러고. 네. 그런데 오해가 아니었나라는 아이고. 다시 의심하는 게 의심이 좀 맞았나? 싹 있어요. 이렇게 되는 안타까움. 그래서 사실은 쭉 치고 나가서 이제 전재수를 오차범위 안까지 쫓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박형준이가 뭔 이 바람이 들었는지 네. 내가 보기엔 그 주변에 이 택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요. 뭐 조언 한두 하씩 한 것 네. 같은데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것들이 갑자기 한동훈 단일화 얘기를 해야 중도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한 것 같아. 박형준이는 당장 눈앞에 표가 급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표가 온다 그러니까 한 거야. 네.
그 바람에 뚝뚝 떨어져 버렸어. 아니 그 바람에. 중앙에선 다 공소 취소 얘기하고 정원호 얘기하고 막 뭐 주품 얘기하는데 자기들만 맨날 단일화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이게 정치 공학자들이 잘 빠지는 이제 네.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공학도 보고 인문학도 보고 심리학도 봐야 되는데 공학으로만 보면 중도 이론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박사님이 늘 너무 정의를 잘 해주시는 그 중도 사실 이념이 왼쪽 이념과 오른쪽 이념 중간을 섞은 이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 혹은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간다. 스윙 보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공학자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은 항상 좌우를 섞어가지고 중간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거길 따라간다. 오늘 또 무지개를 따라간다라고 또 비유해 주셔서 너무 공감 갔거든요. 네. 없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콘 찾기 하는 네.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지금 명확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흩어버리는 게 지금의 방식이다. 이 박형준이가 뭐 가끔 우리 방송도 보고 멸콩도 본다고 하니까 네. 이 방송 볼 거라고 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예.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지가 지금 머리 빡빡 밀고 다니잖아. 네. 그럼 뭐예요? 왜 밀고 다닌 거야 그게? 단일화 하라고? 뭐 의지와 결기 내가 아니잖아. 싸웠다. 머리 네. 민 거는 뭐냐면 네. 부산 발전 특별법을 저 좌파 것들이 무산시킨 데 대해서 항의한 거거든. 네. 이거 계속 공격해야 된다니까? 아하. 아니 저한테 이거 박광배님이 이야기한 거 크레딧을 제가 줘야 됩니다. 네. 박광배님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어. 머리 자라서 그래요. 다시 깎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듣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가 보다. 머리 진짜 많이 자랐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스포츠형보다 조금 더 긴 정도가 됐어요. 아니 다시 깎아야지. 다시 깎고 더 밀어야 돼 중간 그 절박한 투쟁의 그 결기를 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공격해야 돼. 네.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걸. 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까르띠에를 계속 외치고 다녀야 돼. 아하. 아니 저 전재수랑 TV 토론할 때 까르띠에를 처음부터 끝까지 까르띠에 했는데 대답 못하게 만들었잖아. 네. 완전히 몰아붙였잖아. 근데 뭐 까르띠에가 어디 해소된 것도 아닌데 왜 까르띠에 얘기를 안 하냐고. 쏙 들어갔어요. 불과 그저께 이제 KNN에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세차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도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관리해야 돼. 아유. 어? 이제 우리가 이기긴 이겼으니까 중도를 잘 관리해서 마무리해야 돼. 뭐 이런 황당한 짓들을 저기 옆에 것들이 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 옆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아, 좀 데리고 와봐라. 아, 진짜 검문해야 돼요. 빨리 데려와서 검문해야 돼. 옆에 아, 것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한동훈은 그냥 흡혈귀 같은 존재, 흡혈귀. 진짜. 그러니까 맨날 남의 피 빨아가지고 남들 악마화하고 내가 선역이다. 내가 개엄 막았다. 내가 직언을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만 빛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주인공 되려고 주변 사람들을 꼴뚜기 만드는 게 한동훈의 전법이고요. 지금 언론도 그렇잖아요. 언론들은 비유하자면 악성 학부형이에요. 아하. 내 새끼 1등 만들려고 주변 사람들 들러리 세우고 싶은 게 지금 언론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보시면요. 예서의 학습 도우미 같은 거죠. 진짜. 아니, 그게- 예서 1등 만들려고 지금 박형준 시장을 학습 도우미로 불러서 박형준 시장의 입으로 한동훈 얘기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어? 하나는 왜 삭발했는지를 네. 환기시켜서 이재명 공격을 해라. 둘째는 아까 내가 두 번째 얘기한 게 네. 뭐죠? 세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네. 세 번째는 박민식이랑 손잡고 다녀. 예. 아, 좋다. 박민식이랑 손잡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메시지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네. 들어가요. 그거 말고 자기 피 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박민식 손 잡고 다니는 걸로 다 정리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북구도 어떤 지 선거구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럼요. 지원하라는 게 아니야. 네. 지 선거를 하는데 예. 낙동강 벨트가 좀 약해요 원래. 네. 박형준이가 시장 하려 그러면 저 동쪽은 신경 안 써도 돼. 지가 있던 지가 사는 해운대, 수영, 남. 네. 이쪽은 워낙 우리 우파가 강한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마지막에 한 번 가서 여러 번 하고 손 흔들면 돼. 네. 근데 제일 취약한 쪽이 낙동강 벨트 서쪽이거든. 네. 그게 맨 위에가 북, 그 다음에 강서, 사상, 사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낙동강 벨트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구포인 북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한 하루 이상 딴짓하지 말고 박민식이랑 손잡고 열심히 다니라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 박형준이의 진정성을 박민식이의 진정성을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야. 네. 아 이게
단일화나 뭐 이런 공학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갖고 있구나. 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길 텐데. 예. 나 지금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이길 텐데 왜 엉뚱한 길로 가냐고. 왜 자기 표를 깎아서 한동훈 선거운동을 해주냐고요. 단일화는 우리 이슈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단일화를 언급하게 됐던 네. 여러 가지 심리, 특히 이제 주변에서 옆에 것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 어떤 논리일지를 한번 것들.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단일화를 본인이 외친다 해서 자기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박민식 의지를 못 꺾으면 못 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외치는 건 안 될 걸, 단일화가 안 될 걸 가정해서도 그걸 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떤 유익을 판단하는 것이냐? 자기가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도 품는 목소리를 내면 한동훈 지지층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 에휴.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전역에 있으니 그 한동훈 지지층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그걸 받으면 내가 지금 이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역전도 가능하다. 요 계산을 한 거라고 저는 의심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절대로 이렇게 작동 안 한다는 걸 예. 전 증거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말하겠습니다. 한동훈의 강성 팬덤에 들어가면요. 박형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비난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낙선시키고 싶어 하죠. 박형준을 낙선시켜야지 장동혁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고 네.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나는 그래서 전재수를 지지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애초에 박형준이 아무리 그 사람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뭘 해도 안 올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정치 공학을 하시려면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갔다. 네. 아니 글쎄 뭐 공학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예. 그 이제 간쓸게 다 빼줘 가지고 네. 한 달들을 구워 삶았다고 쳐. 응. 그러면 그 한 달 표가 한 10표 정도 오면 네. 진짜 자유우파 표 20표 빠져. 그러니까. 그래 더 빠지죠. 90표 빠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표를 끌고 왔다고 하는 순간 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적어도 부산 선거에서는 부산에 한동훈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한동훈과 가까이 가면 무조건 져.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께서는 우리 당의 후보고 우리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형준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뽑아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영 수호, 국가 수호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한동훈 팬클럽은 한동훈만 이득 보면 돼. 박형준이 잘 되든 말든 오세훈이 잘 되든 말든 배현진 시당위원장 보세요. 뭐 오세훈 시장 선거 지금 거들떠나 봅니까? 서울시당위원장이 이게 말이에요. 부산에 치킨 먹는데. 지난번에 부산 가서 우리 네. 아미고 동지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오세훈이 때문에 서울은 안 될 것 같아. 아, 오세훈이만 아니면 무조건 이기는데 결국은 오세훈이가 공천 받아서 서울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서울, 부산 두 군데가 승부처라 그랬는데 네. 서울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으니 부산이라도 꼭 먹어야 된다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산에 활동하시는 아미고 동지들이 진짜 막 눈빛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하겠어요 네. 이러더라고. 그런데 예. 아까 서울 우리가 뭐 이길 것 같다며. 막 2% 차이로 또 좁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오세훈이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 네. 정원호가 문제가 오세훈이가 많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서울 이기면 부산 뭐 전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이가 지금 엄청 위기 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하. 예, 이거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괜히 쓸데없이 한동훈이하고 단일화나 얘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선거 때 지역 국회의원 100명 14명이 모였다 못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또 모여도 정확하게 방향 제시해서 끌고 갈 수 있거든. 네. 이거 지가 방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부산 포기할 수도 있다. 아이고 잠깐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운 소수의 그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자기들이 확대 해석을 하는데요. 한동훈 팬덤 제가 봤을 때 전국에 0.1%도 안 돼요. 한 200명, 300명 정도. 제가 페이스북 테러하는 분들 딱 300명 차단하니까 그 뒤로 안 온다니까요. 없다고요. 실제가 자, 없어. 0. 기사 댓글도 200명. 0.1%면 벌써 몇 명이에요? 0.1%가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니요, 0.1%면 네. 그래도
5만 명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5만 명이 버스 타고 모이면 많아요. 많아 보이죠. 바로 그 착시입니다. 아유, 국가 민국 15만인데. 아니 지금 그렇게 버스 타고 안 모여도 이미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박형준의 그 말을 믿고 그러면 박형준 지지해야지라고 했다가 뭐야 갑자기 한동훈 왜 얘기해 하고 빠지는 조용히 빠지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빠졌어요. 박정희 시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동훈 표가 한 15% 있다. 뭐 15%가 있어. 아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싫어하는 사람이 15%가 있다는 거야. 길거리 나가면은 한 15% 정도가 맨날 장동혁 대표 욕하면서 한동훈 안 밀어줘가지고 부산에 그 좌파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산에 이게 씨 보수야. 호남 고향이 호남인 사람들이 한 네. 15% 정도 되죠. 맞아. 그래서 그게 저 말을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친 한바들 그 사이비 한바들 매트릭스에 지금 갇혀 있구나. 갇혀 있는 거.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집착하면서 15% 한동훈 단일화 얘기하면 15%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공학 틀렸지 않습니까? 구구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거를 안 가져오고 예. 소수점으로 붙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일화 무관하게 이길 뻔했는데 그러면- 벌써. 그럼 변수를 뭘로 만드냐? 아까 이야기했던 스윙 보터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같이 딱 이미 하나의 맹주한테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제가 보니까요. 그때도 이제 대자유총 토론회에서도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형준을 무능한 시장이라고 느끼고 있다. 네. 부산 시민들이. 특히 가장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뭐냐? 아파트만 지었다. 이거 아직도 깨야 됩니다. 네. 아파트만 지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지금 임기 한 6년 정도 된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아파트 지어진 거 그거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그 전임 시장 탓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풀고 본인의 유능함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만 묻어있다. 네. 박형준으로 기사가 나오면 한동훈 단일화만 뜬다. 벌써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가 노려야 되는 표를 못 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분 좀 검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한동훈 팬클럽, 그 한준 팬클럽이 만들어내는 그 시끄러운 소수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것이 언론의 침소봉대. 그 악성 학부형들, 자기 새끼 뭐 학습 도우미 만든다고 주변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그 흡혈귀 피 빨듯이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정국 변호사가 또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가 패배하면은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장덕 대표가 박민식 후보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부값 지면은 느닷없이 연고도 없는 부값에 튀어나온 한동훈 책임이지. 그게 왜 지도부 책임입니까?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서정욱이 그 얘기한 걸 보면 조금 좀 악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질 줄 알면서도 박민식을 계속 밀어붙여서 단일화를 안 해서 지게 되면 네. 그러면 모든 후폭풍을 장동혁 대표한테 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아니, 이거는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질 줄 알면서도 한동훈이 죽이려고 박민식이를 계속 밀어붙인다. 이 말이거든. 아휴. 아니, 도대체 선거 그렇게 하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단일화 관련해서, 말을 굉장히 아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게 있어요. 뭐냐? 네. 가치의 문제다. 아하. 예. 이게 단일화를 하려면 가치의 문제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 역시.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어겨서 네. 우리가 쫓아낸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그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어떤 가치를 살릴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한동훈이는 정치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럼요. 이거거든. 네. 예? 그런데 서정욱이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철학과 원칙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네. 아주 악의적인 음모론적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단일화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한동훈 방식이에요. 아하. 그리고 네, 여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나 더 이야기했던 게 예.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보이잖아요. 네. 당원들이 만약 그걸 바라면 장동혁 대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네.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원의 뜻을 지켜서 한 것을 가지고 그 선거 결과가 무엇이 나오건 절대로 후폭풍 없어요. 네. 오히려 당원들은 그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원칙을 지켰다. 우리 마음을 받아줬다. 역시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대표로서 맞다라는 여론이 오히려 더 나올 거다. 서정욱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서정욱 네. 변호사가 대자유총에 대한 섭외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레거시 미디어 출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레거시 미디어의 섭외가 계속 되게 하기 위한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 기술적인 발언이다. 그렇다면 자기 섭외한 매체가 원하는 발언을 해준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의심하고 뭐,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뭐 바랍니다. 서정욱의 의도까지 분석할 건 없고 예. 나는 저런 발언이 무슨 뉴스가 된다고 저렇게 제 말이요. 뭐 우리 당직자도 아니고.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논평하게 만드는지 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야, 목격자 K도 기사 좀 써줘. 아니 뭐 최고원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대변인이 한 얘기도 아닌데 그죠? 네. 안전 슈퍼챗 이런 거 평가하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아, 예. 이런 거는 뉴스거리가 아닌 짧게만 겁니다.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뉴스는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뉴스인데 우리 김민수 최고 또 조광환 최고 같은 그렇죠. 분들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친한동원계 당신들이 하는 거 다 이적행위고 선거라서 우리가 일단 참고 있지만 선거 끝나면 다 징계해야 된다. 맞습니다. 처벌해야 된다. 선거 끝나고 나서 어. 얘기하고 있어요. 네. 평소 같으면 사실 선거 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직결 처분 사안이에요. 선거 때 직결 예. 처분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도 다 한동훈 탓이죠. 우리 당대표 권성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권성수 윤리위원장께서 지금 계셔가지고. 일단 지금 이렇게 분탕치는 사람들이 뭐 시당위원장까지 하고 뭐 이래 버리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걸 네. 징계로 처리하기가 징계로 했다가 또 토에 나온 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권성수 당대표 덕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루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당원들이 이 기준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적행위다라는 걸로 지금 저쪽 분탕과 싸워야 돼요.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에 다수파가 못 됐어요. 네. 다수파라고 하는 게 당원 차원에서는 압도적 다수파지만 네. 국회의원 배지로는 아, 3명, 5명도 지금 네. 장동혁 그 세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하지만 네. 저는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예. 아니, 그럼요. 네. 아니, 보세요. 전쟁터에 탈영자가 나타났는데, 네. 너 전쟁 끝난 다음에 처벌할게. 아하. 이거 말이 됩니까? 아유.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 바로 현장에서 즉석 처결을 해야지. 오히려 전쟁 더 지게 만들려고 또 하겠죠. 그렇지. 네. 예. 또 전쟁 끝나고 죽을 것 같으면은 전쟁 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나 당에서 소수파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선거 때일수록 오히려 그때 바로 적결 처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네. 했어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조광환 최고위원이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굴뚝 같을 거야, 하고 싶은.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선거 끝난 다음이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해당 행위 처벌하겠다. 네. 저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원칙 아니겠습니까? 원칙. 맞습니다. 원칙과 규칙이 지켜져야 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인데 역설적으로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 당원 당규, 기초적인 원칙, 당원들의 기대, 원내들이 이렇게 당원들 무시하는 정당 자체가 존재하는 걸 저는 처음 봤다. 그러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하루하루인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또 선거를 이겨서 선거 이기게 되면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장덕 대표가 가장 큰 또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 광역단체장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여의도 검문소 또 1시간 반 동안 찐하게 달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케이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정말로 지금 바람이 거세게 느껴집니다. 네. 특히 중원, 충청도에서 부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느껴져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파란색 옷 입고 날려왔어요.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줍줍만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전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지방선거일 수 있어요. 농담 같지만 농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우리가 계속 지방선거 하고 싶으면 이번에 이거 내 전쟁이다. 이거 내가 안 싸우면 내가 죽는다라는 각오로 전원 다 나와서 싸워야 된다.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되면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온라인에서 해야 되면 온라인으로 싸워주시고 SNS 공유할 것 있으면 많이 하시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 목소리 더 높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조금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가? 욕먹고 있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움츠러들었나요? 네. 그 시간 다 끝났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저쪽 진영이 지금 욕먹는 판 됐습니다. 세게 밀어붙이면 밀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박사님. 박형준이한테 한마디 할까요? 해주시죠. 저 영상 편지 한번. 박형준이가 네. 나한테 한 40년 이 후배 동생이에요. 예, 고대 다닐 때부터. 예. 걔는 고대 7, 8학번이고 나는 고대 7, 6학번.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뭐 길거리 농구 멤버기도 하고 그래. 야, 형준아, 내가 너 떨어뜨리려고 하겠냐? 그렇지. 어떻게든 너 붙이려고 하는 거야. 제발 형 말 좀 들어. 이재명과 싸우고 까르떼 가지고서 전재수랑 싸워. 그리고 박민식이랑 손잡고 다녀. 그러면 너 당선될 수 있어. 저것 좀 줘보세요. 아유, 예, 환신, 이거 드릴까요? 예, 나이야 네. 가라. 이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2시간 제가 진행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영풍 우잘사 가서 1시간 떠들고 맞습니다. 또 여기 와서 좀 1시간 반 떠들려니까 힘들어. 근데 우리 여기 임종호 사장님이 나 오면은 환신 나이아가라 이걸 꼭 줘요. 이거 두 알을 먹여. 예. 두 알 먹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환신 나이아가라 여러분 이거 절 보시면 저거 효과가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좀 많이 구입하세요. 네. 확실히 멸콩에 오셨을 때 훨씬 에너제틱하게 또 이제 진짜.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